맞지 않는가 하고 긴장을 바짝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가서 한번 들어주기는 하겠다. 그런데 절대 물건 사라고 그러면 안 사야지. 회원가입하라면 절대로 안 할 거다 하고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절대로 강제로 회원가입하란다든가 물건 사라고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저희가 파는 것들이 다 생필품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제품 설명 안 들어도 저 제품이 뭐다 이렇게 알만한 제품들이에요. 평소에 쓰시고 계시던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제품의 품질은 어떠해야 되고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비싸겠다? 그 정도는 뭐 내가 쓰던 것보다 싸네? 이런 거 판단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품과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나는 여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면은 절대로 물건 살 이유가 없겠다. 내가 전에 쓰던 것이 훨씬 품질이 좋고 가격도 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사업을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사업해봐야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저 물건은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일단 어차피 평소에 사서 쓰던 거니까 여기서 사 쓰는 것이 더 싸고 좋아서 내한테 이익이 되겠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사업을 하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안 쓸 물건을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막 권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힘이 빠져요. 그런데 본인이 쓰겠다고 결정을 한, 싸고 좋다고 결정한 물건을 들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절을 하더라도 일단 힘이 안 빠져요. 어이구, 등신, 지 잘나가지고 안 쓰려면 바로, 나만 써도 난 이익이야. 아니고 당신 아이라도 쓸 사람들 많아, 이 가격에 이 품질이면은. 그러면서 일단 힘이 안 빠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거, 좋지도 않은 거 가지고 가서 막 권하다가 안 사겠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다리가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법률적으로는 다단계 판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평판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 평판이 좋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단계도 아닌 것들이 다단계처럼 해가지고 이 업계를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거. 예를 들면은 1,000만 원 입금시키면은 15개월 동안 100만 원씩 찍어줄게. 이런 수당 체계 있어요? 어때요? 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실제로 유통업이 아니에요. 다단계 판매가 아니고 실제로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니까 그거는 유사수신 행위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융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000만 원을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바로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한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 물건을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어치씩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는 실정법에는 안 걸리죠. 왜? 아니 뭐 10만 원짜리라도 1,00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은 살짝 피해 갔는데 실제로는 사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게 그 가격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 다 아는데 뭐 때문에 그 돈을 집어넣냐면은 15개월 동안 100만 원씩 찍어주면은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1,500만 원 되겠구나. 이 계산 때문에 돈을 집어넣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수신 행위자들이 가끔 언론에 다단계 판매원들이 사기를 쳤다. 금융 사기를 쳤다. 피라미드 사기를 했다.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들이 좀 큰 것들이 있었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조이팔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코 해가지고 이제 다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깜빵에 있거나 다 이렇게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다 다단계라고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얻어 먹다 보니까 이제 평판이 안 좋아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금 줄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안 하고요.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긁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을 가지고 막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 막 암도 낫는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요, 자기 회사에서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좀 허접한 언론 있죠. 돈 좀 집어주면 이렇게 기사 써주는 그런 이제 언론에다가 슥 흘러가지고 그 자료를 또 그 회원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봐라,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카드를 걷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당신이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또 긁으면은 긁은 자리에서 얼마를 받고 또 나머지 그런 사람 계속 데려오면은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거는 실제로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사는 거예요? 자리를 사죠. 그걸 100만 원, 200만 원을 안 긁으면은 밑에서 아무리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데려와도 수당을 안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여기다가 질러, 긁어대, 그리고 자리를 잡으라 이거예요. 이런 걸 진입비라고 그래요. 진입비. 요즘에 가입비를 받는 데는 거의 없어요. 회원가입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회사는 가입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수당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은 일정 매출을 긁어야만 되는 진입비라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드를 긁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한테도 또 이렇게 받고 하면은 이런 것을 이제 폰지 사기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업계가 아주 형편없는 업계라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자, 판단 기준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건을 사는 것이 이익인가, 다른 데서 물건을 사는 것이 이익인가, 이거 하나만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벌거나 뭐 하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사는 순간에 내한테 이익이 되겠다. 자, 경영학, 마케팅 교과서에 이런 거를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소비자가 왜 물건을 사느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물건을 갖는 것, 재화를 갖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10,000원을 줬는데 내가 그 물건에서 느끼는 가치는 12,000원의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소비자는 2,000원을 이익을 보는 거예요. 사는 순간에. 이거를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파는 사람은 왜 파느냐? 물건을 내가 8,000원에 만들었어. 그런데 10,000원에 팔면은 2,000원이 또 남는 거예요. 판매자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익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거래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마케팅 개론에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 원칙대로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마케팅 이론대로 이 물건을 사는 순간에 내가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따져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품질의 제품 같으면은 나는 어디 가면은 3만 원짜리를 사서 썼는데 여기서는 2만 원밖에 안 하네? 그러면 여기서 사는 순간에 얼마의 이익을 봐요? 10,000원의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 소비자 이익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사면은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자, 다른 다단계 회사 여러분들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잣대를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가 제대로 된 회사인가 아닌가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저 물건 내가 다른 데서 산다고 하면은 얼마 하겠다. 그런데 그보다 비싸냐 싸냐 요거 딱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그 회사에서 사면은 무조건 손해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일즈라고 하는 이 서비스업, 판매업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전달을 하느냐? 당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칫솔을
할인마트에서 한 1,600원 하던 거예요. 원래는 2,200원 하던 건데 뭐 2+1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6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99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인 매장 가서 이런 제품을 사려고 하면은 최소 1,600원을 줘야 되는데 내한테 사면은 990원, 회원가입해서 사면 99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는 소비자에게 610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가치 창출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가치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업의 가치는 그렇게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남을 뜯어먹고 다니는 사람인가, 이게 분명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요것만 딱 정리가 되면은요, 지금 경영학과 마케팅 4년 동안 전공한 거, 전공을 해놓고도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이 딱 정해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요 제품을 사는 것으로 이기고, 다른 사람한테 권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걸 삼으로 말미암아 또 이기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 한 달에 필요한 물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품 한 박스야. 그런데 한 100박스를 샀어. 그러면 막 이익이 막 100배 커졌어요? 한 달에 한 박스 필요한데 100박스를 사면은 사면서 이익이니까 100배 이익 보려면 많이 사야 되겠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어떤 재화든지 많으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밥을 한 그릇 먹으면은 만족도가 엄청 크죠. 그렇죠? 근데 배가 부른데 또 한 그릇 먹으래. 그러면 이제 만족도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지죠. 한 그릇 더 먹으라고 그래. 죽을 맛이죠. 그렇죠?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재화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정량을 넘어서는 순간에 그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없는 집에 한 대만 딱 사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예. 두 번째 살 때는 첫 차 사는 것만큼 기분 좋진 않아요. 그렇죠? 첫 차 사면은 어때요? 비닐도 안 뜯고 막 다니고, 그리고 막 첫 차 사는 날은 그날 저녁에 집에서 자는 게 아니고 차 안에서 막 자고 싶고 막, 예. 만족도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살 때는 만족도가 떨어져요. 차가 집에 한 5대쯤 10대쯤 있어. 그럼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막 보험료 세금 해가지고 이제는 막 집이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많아지면은 효용이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많이 사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사고 필요한 만큼만 사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떨어지면은 계속 사요, 안 사요? 계속 사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을 얼만큼 많이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야 성공을 하는가? 여기 막 올라오신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저기 서 있는 분도 있고, 예. 다른 회사 같으면 이런 정도 연봉 2억짜리 소득자 같으면 막 무대에 한 사람 올려가지고 엄청 띄울 건데, 우리는 떼거리로 올라와가지고 우르르 해가지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막 저기 잔뜩 서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는 연봉 6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임페리얼 클럽. 4억 넘어가는 사람도 여기 많이 섞여 있었어요. 크라운 클럽.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로얄 클럽.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은요,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올라오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지금. 예. 뭐 배지 하나씩 조금만 배지 달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연봉 1억 넘어가는 그런 이제 리더스 클럽인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오신 분들은 까마득해 보이잖아요. 가면은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가라고 이렇게. 그 다음 단계는요, 이제 쉬워요, 가는 것이. 그래서 오토 판매사라는 게 있어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 예.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 산하에 250만 PV라고 있어요. 250만 PV가 이게 보름 동안 한 달에 2번 이렇게 달성이 되면은 오토 판매사라는 게 돼요. 그럼 한 달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소득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250만 PV가 이렇게 매달 자동으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로 치면은 500만 PV가 되겠죠. 예. 자, 금액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가 되느냐? 돈으로 치면은 한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품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될 수도 있겠는데 대개 한 1,500 이렇게 잡으면 될 거예요. 자, 이쪽에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한 달에 이쪽에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올라오면은 요런 이제 한 달에 200에서 이제 오토로 되면 400만 원까지 받는, 이제 요 정도면 이제 200 정도를 받는 그런 사업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려고 하면은 보통 이런 생필품들을 한 달에 얼마치 정도 쓰세요? 화장품, 세제, 라면, 건강식품, 이런 거 하면은 대개 얼마치 정도 써요? 10만 원 이상은 다 쓰죠. 10만 원 이상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에서 사는 거 다 10만 원 이상. 근데 애터미 제품을 실제로 다 쓰면은요, 최소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매월 다 쓰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이.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에서 나가는 돈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쓰면은 3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 50만 원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30만 원만 써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 순간에 이익이죠? 예. 근데 실제로 화장품 많이 쓰는 분들은요, 막 진짜 고급 화장품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 쓰던 분들은 정말 거기서만 해도 화장품 값에서만 30만 원, 50만 원이 절감이 됐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정도만 딱 되면은 그러면 이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50가정 정도, 여기에 한 50가정 정도. 이런 정도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가격이 싸고 좋으니까 계속 소비를 해요, 안 해요?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싸고 좋으니까. 어차피 없으면, 치약 없으면 못 살고, 샴푸 없으면 못 살고, 화장품 없으면 못 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만 딱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저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 아까 암 있었다는 예별 로얄 마스터도 정말 200만 원만. 어머니보다도 내가 먼저 가야 될지 모르는데 늙은 어머니가 매달 200만 원만 가지면은 그래도 노후를 좀 안심하고 보내실 수가 있을 건데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2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연봉 2억이 넘어가는 부모님들이 막 은행으로 알고 그런 이제 리더가 됐어요. 정말 애터미의 이렇게 건강식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이렇게 이제 저 이제 막 항암하면서 막 이렇게 가발 쓰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저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동인데 거기에다가 연봉 2억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성공자가 되고 모든 집안의 희망이 되어버리고 어때요? 이제 설령 지금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있더라도 어때요? 코드가 물려받으면은 그 아이들을 학교 다 다닐 수 있고 졸업할 수 있고 결혼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강경화로 그냥 사경을 헤매본 적도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족을 놓고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어린 자녀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얼만큼 애달픈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실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떠나더라도 덜 안타까운, 이걸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아이고, 나는 뭐 아는 사람이 영자, 순이, 철수 3명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50명을 어떻게 만들어 텄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예, 머리는요 모자 쓰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원리와 원칙을 알면은요, 이 사업이 가능해져요. 누구도요, 혼자 50가정을 다 만드는 사람은요, 진짜 슈퍼맨이 아니면 못 만들어요. 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애터미에 지금 국내에 500만이 넘어가는 회원인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누가 회원 모집을 했을까요? 저 혼자 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모집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5명.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일본 사업자 우리 윤영성 박사님, 제가 리크루팅 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임승태. 그렇게 했더니 그 밑에 막 박정수, 김송일, 임페리얼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임승택 사장님이 다 소개를 해가지고 연결된 거예요. 물론 소개를 해주니까 제가 만나서 마지막에 이제 탁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알았던 사람은 우리 임승택 크라운 마스터. 그때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가난뱅이 거지들 이렇게 그랬는데,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소개하면 이제 제가 만나보고,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은요, 그 뒤로 한 1년 반인가 2년쯤 후에 이제 동참을 했어요. 다른 분이 소개를 했죠. 그래서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명 정도만 제가 직접 이렇게 모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다 성공자가 됐어요, 지금. 예. 그런데 그 5명을 모시기 위해서 몇 명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한 250명 돼요. 그리고 대표 사업자 좀 해달라고 사실은 250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표 사업자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애터미 대표 사업자,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크러, 연봉 4억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자리.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 자리 모시느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제가 지금도 어디서 전화했는지 막 생각이 나요. 저기 논현동 어디 뒷골목 하면서 막 1시간씩 애터미라는 회사 시작하는데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와가지고 좀 대표 사업자 맡아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뺀질 하면서 말을 안 들어먹어. 나중에 막 연락 와가지고 뭐 잘 되죠 막 하면서 좋은 소식은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 부러워가지고 그때를 엄청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고소하더라고. 그냥 그때 오지 말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윤영성 그 당시 이제 뭐 교수님이었죠. 뭐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하셨으니까 윤 교수님이 직접 대표 사업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요, 그냥 앉아만 계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3년을 앉아만 있더라고. 와, 아니, 한 달 수당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데도 계속 앉아만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는 3년 동안 제가 하는 거 옆에서 봤으면 좀 움직이세요. 그랬더니, 앉아만 있으라며. 그래서, 이제는 보셨잖아요. 그것도 시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잘 움직이고 계시죠. 어떻든지 간에 그 당시에는 대표 사업자를 모시려고 하는데도 다들 발을 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그 5명 정도를 제가 이렇게 직접 리크루팅을 했는데 그게 500만 명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회원 번호로 치면 1000만 번이 지금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구매가 없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삭제가 되니까 500만 명으로 늘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 500만 명도 되는데 50명 어려워요, 쉬워요?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5명을 했는데 500만 명으로 늘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요, 이 사업의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냐면은요,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나하고 동업을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파트너가 돼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입을 떼려고 하면은 이게 지퍼가 달렸는지 입이 안 열려. 머릿속에서 말은 뱅뱅뱅 도는데 목 밖으로 나오질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귀하고 입이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사람이 있어.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내하고 얘기하다가요, 바로 전화를 해. 그러더니 벌써 리크루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정확하게 안 듣고 그냥 알리는 거예요. 뭐를 판다고요? 해모힘이라는 걸 판대. 어디서 나왔다고요? 원자력 연구원.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막 집에 가만히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못 사는 발발이도 있어요. 온 동네 돌아다니는. 나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온 동네 아는 사람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외국어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한국말보다 외국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가 지금 13개국, 이제 14, 15, 16개국에 법인이 현재 설립이 된 거예요. 아직 영업을 시작 안 한 법인도 있지만 중국도 이제 법인이 설립되고 공장 지금 착공하고 비전센터에서 5,000명 들어가는 강당을 지금 엔타이시에 짓고, 내일 아침에 엔타이 시장님하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조찬 모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오면은 저를 만나려고 한다니까요. 아, 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투자를 거기 일단은 한 200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럼 시에서 봤을 때도 요즘 중국에 투자를 잘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큰 손님이 된 거예요. 그 시로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터키도 지사가 설립이 되고, 인도도 지사가 설립이 되고, 러시아는 지금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또 헝가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헝가리는 법인세도 낮고 막 엄청 막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 친구가 헝가리에 유럽 지사 본부를 두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자료를 쫙뜩 보내왔더라고요. 어떻든 이제 유럽으로도 우리가 진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는 사람 몇 명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지금 뭐 3, 4천 명 중에서 또 부산 지금 한 1000여 명 지금 앉아있거든요. 부산 한번 나와보세요. 부산 우리 회원님들 영상 보내줘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회원님들. 네, 잘 들리죠? 예,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부산 분들. 아, 예. 예. 부산에 지금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커졌지만은 처음에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적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요, 정말 초창기에요. 이렇게 이제 원데이 세미나 한다고 모이면은요, 20명에서 40명 정도가 오세요. 근데 그게 몇 달 동안 한 40명 갔다가 계속 늘어나면 좋은데, 그 다음 주에 모였더니 한 3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좀 띄엄띄엄 앉아, 이제 우리가. 왜? 많아 보이려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그때는요 천안역에 누가 몇 시에 도착한다고 그러면요 예 저기 윤 박사님 오시는 길이시죠? 천안역에 3명이 지금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천안역 들려가지고 픽업해가지고 오세요.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천안역에 3명이 도착하셨는데 우리가 좀 한 5분, 10분만 늦게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분들 같이 오면은, 왜냐하면 신규가 지금 5명밖에 안 오는데 3명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오는 분 얼굴 보고요, 소식 듣고 막 시작하는 시간도 늦춰가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난리 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여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부산에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한 1000여 명 그쪽으로 뺐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이제 우리 본사에도 지금 한 1500명, 1800명 들어가는 강당 지금 완공이 됐고요. 또 여기 정안에, 오롯 공장을 짓는데 거기에는요, 한 7000명 들어가는 이 강당이 한 3배 정도 되는 강당이 거기에 지금, 철골 다 끝났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지어지고 하면은 이제 다중 중계 방송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주에 지금 한 24,000평 정도 금강변에요 기가 막힌 땅을 사놨어요. 거기다 호텔을 딱 지으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애터미 막 보러 오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우리 호텔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텔 이름도 정해놨어요. 애터미 패밀리 파크 리조트 호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크가요 공원이라는 뜻이지 절대 제 이름은 아니에요. 스펠만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런 호텔이 이제 공주에 또 지어지면 해외에서 우리 회원님들 막 오면은 매주 500명씩을 초청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투어도 하고 애터미를 보여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가 몇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저를 알았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애터미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저를 알고 시작한 분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 저를 몰랐던 분들이 연결돼가지고 지금 이 숫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9.99%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0.001%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냥 찜질방에서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요 막 캐나다 가가지고 엄청나게 라인을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찜질방에서 이렇게 애터미 샴푸 줬다고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 매정하게 막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위로를 해주려고 사람들이 좀 그냥 안 쓴다고 하면 되지 막 저렇게 매정하게 막 하냐 그러면서 사람이 착한 분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관심만 가져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아이고 좋은 제품 파시는가 봐요. 얼마예요? 이렇게 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붙였대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격이 너무 싸더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막 이렇게 힘 빠져 있으니까 위로도 할 겸 해가지고 그걸 좀 사줬나 봐요. 근데 가지고 가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캐나다로 퍼져가지고 미국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남아로 라인이 뻗어가지고요. 거기에 로얄 마스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우연히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요, 하다 보면은요, 꼭 잘하는 사람만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반팽이 옆에는 대부분 보면 반팽이야. 근데 반팽이 또 내려가다가 가끔 온팽이가 나오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 체질에 안 맞다는 반팽이들만 주변에 있는데 내려가다 보면 요게 딱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못하는 사람밖에 주변에 없는데 내려가다 보면 진짜 잘하는 선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능성을 상상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진짜 좋은 머리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내 인생에 성공이란 없을 거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로 사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예를 들면 한 100평짜리 집을 갖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 통장에 10억, 20억 들어있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대부분인 것 같아. 예? 지금은 그런 꿈을 가지셔도 돼요. 예. 여러분들 100평집에 사는 거 괜찮죠? 집 한 채 말고 두 채 가지고 있어도 괜찮죠? 예. 도시 안에 아파트 하나 놔두고 저 주말에 전원주택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꿈을 꾸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시대가. 우리 시대,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저하고 뭐 비슷하거나 뭐 하신 전후로 보면 이렇게 비슷한 분들 같은데, 예. 우리 세대는요, 공부를 못하면은요, 출세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공부를 못하면은. 그래서 저도요,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찌질이로 살았어요. 정말요. 아니, 월급쟁이 한 17년 하면은 제대로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막 그런 거 뭐 아파트 하나 산다고 계속 할부금 넣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찌질이로 살아요? 안 살아요? 찌질이로 살아요. 예. 구두는 그냥 한 켤레만 있으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 세월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구두는 닳아지면은 당연히 뒤축을 갈아가지고 신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많았어요. 부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렇죠? 예. 그냥 색깔별로 놔두고 뭐 여름구도 다르고 겨울구도 다르고, 저는 월급쟁이 하는 동안에요, 여름구도 하고요 겨울구두를 구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민적으로 살고 아등바등, 그 다음에 할인 매장 가서 뭐 이렇게 사다가도 들었다 놨다 하고 가격 보고, 그렇죠. 과일은 좋은 걸 사요? 싼 걸 사요? 싼 거 사죠. 그렇죠. 예. 조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큰 거 이런 거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거 그런 거 사요? 아니면은 쬐끄만 해가지고 발라먹기 어려운 거 사요? 발라먹기 어려운 거 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도 조기는 비싸가지고 좀 가격 싼 고등어라든가 이런 것만 주로 먹고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이렇게 살아온 그런 삶이었는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1차 산업사회가 있었어요. 농경사회라고 그러죠. 2차 산업사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된 거죠. 그렇죠?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차 산업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유통하고 서비스 시대예요. 예. 그런데 요 시대는요,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자를 지배를 했어요. 땅이 있어도 힘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식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화 사회라고 그래요. 정보화 사회. 여러분들 단말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어있죠? 머릿속에 든 게 많아요? 스마트폰 안에 든 게 많아요? 스마트폰 안에 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지식을 머리에다 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라는 건 뭐예요? 지식을 머리에다 담는 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사회다, AI 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거는요, 유통,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를 넘어선 이 사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꿈의 사회. 꿈의 세상이 온 거예요. 꿈의 세상. 그래서 이거를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꿈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성공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 지식사회에서는요,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를 했어요. 정보화 사회는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를 해요. 뭐가 빨라야 되면 손가락이 빨라야 돼. 예. 이 손가락 빠르기에 있어서는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당하지를 못해요. 뭔 얘기를 막 하다가, 안 그런디 여기 보니까 이러면은요, 뭐 어떻게 돼 있어? 그러고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끝에 속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속도가 제일 중요한 이런 세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완성이 되고 끝났어요. 왜? 모든 사람 손에 지금 정보 단말기인 스마트폰이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금 이 정보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경쟁력 없어요. 정보,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고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왜? 담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꿈을 꾸느냐 못 꾸느냐가 바로 성패를 좌우를 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꿈꾸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 달에 5천, 여기 한 달에 2천만 원 벌고 3천만 원 벌고 4천만 원, 6천만 원 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뭔가 있겠지 그러면서 아직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올라온 사람들 보니까 뭐 허접한 사람도 있네, 막 할매도 있네, 막 이러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버는 거야, 쇼하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할매도 꿈을 꿔 가지고, 아까 차말철 50년생 이제 70 되셨네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기자 생활 하시다가 이 지식사회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애텀이라는 정보를 접해가지고 애텀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노후 대책이 안 서겠구나. 국민연금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노후가 참담하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꿈을 꿔야 되겠다. 내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동창을 찾아갔더니 이놈이 어떻게 했다고요? 칫솔 하나도 안 사주더라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계단을 내려왔지만은 그분은 지금 성공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성공자가 되면은요,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가가지고 얘기를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왜? 나중에 원성을 안 들으려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냐, 너 혼자 했냐, 이런 원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따라서 하면은 다행이고, 안 하더라도 나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화장품, 건강식품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꿈의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나는 이제 쪼잔하게 살지 않을 거다,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벌고 1억씩을 벌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성공자로 살아갈 거라는 꿈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게 어딨냐고 하는 분들이 답답한 사람이야. 왜 아직도 지식사회에 살고 있어? 공부를 많이 해야지 말이야. 꿈꾼다고 되냐고. 되잖아요, 여기 되잖아. 지식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식사회인 줄 알고요, 자녀들 막 좋은 대학 가야 되지, 막 공부시키고 막, 애들 그런 거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얘들아, 공부 안 해도 된다더라. 집에 가서 그런 얘기 좀 하세요. 지식사회가 끝났다더라. 정보화 사회도 넘어서서 이제 꿈의 사회가 됐다더라. 엄마하고 같이 꿈을 꾸자. 그러면서 세계여행 어디로 갈까 우리 한번 그려보자. 이런 거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요, 조선업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지 말고 바다를 그리워하게 해라. 내가 했는데도 멋있네. 저는요, 공부는 학교 다닐 때 별로 못했어요. 막 재수하고 낙제해갖고 고등학교 2년 후배들하고 쪽팔리게 졸업했거든요. 예, 저는 여기 일자 달고 다니는데 친구들은 3자 달고 다니고요. 엄청 쪽팔리게. 예, 그리고 2자 단 놈이요, 저보고 일자 달았다고 왜 인사 안 하냐고. 나이 한 살 나보다 어리고 후배인데. 예? 그러니까 쳐다보지를 않고요, 땅만 보고 다녔던 그런 우울했던 청소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선생님한테 가끔 쥐어 터질 때가 있었거든요. 뭐를 했냐면요, 수업 시간에 바다가 너무 그리워가지고요,
영산강가에 살았거든요. 바다를 어떻게 갈 것인가 지도를 보니까 영산강이 모포 앞바다까지 연결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가려고 수업 시간에 뗏목을 열심히 그렸어요. 그 뗏목을 설계하다가 선생님이 불렀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뒤로 왔어. 이렇게 보더니, 이 새끼 뭐 하고 있어? 공부도 못한 새끼가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새끼 이리 와. 그래갖고 또 이제 종아리 또 뒤지게 맞고요. 제가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서러움 때문에 드림미 학교라고. 저 같으면은요, 너 뭘 그리고 있어? 제가 뗏목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바다가 너무 그리워서요. 야, 너 정말 꿈꾸는 소년이구나. 야, 그래, 어떻게 갈 건데? 야, 그래, 한번 설명 한번 해봐.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고 하면은요, 저는 그냥 맺힌 게 많아요. 맨날 쥐어 터지고 막. 서러웠어요. 예. 전 열등생이었고요. 예.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스카이 갔어요. 그런데 그때 스카이 가가지고 연세대학교 들어가가지고요, 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에 국제회계사 따가지고 3일 회계법인에 들어간 아주 우리 반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엄청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예. 그리고 그 3일 회계법인에는요, 4,000명의 회계사가 있는 회사에서요, 진짜 본부장급이면요, 어마어마한 그 밑에 몇백 명의 회계사만 거느리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3일 회계법인을 그만두고 애터미 와서 지금 부사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회장인데, 공부 잘했던 애는 부사장, 꿈만 꾸고 있던 애는 회장. 저는 그 친구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김영현 부사장, 정말 유능한 그런 이제 우리 임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업계 전반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막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그룹급 회사들의 회계, 감사, 그런 거 다 했던 그런 법인이잖아요. 거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막 일본어 정도는 막 그냥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할 만큼 유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애터미에 임원으로 와서 다른 이제 그룹급 회사하고 애터미를 일반 경영의 측면에서 경영 지표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친구 회사니까 뭐 좋게 얘기를 해주는지는 모르지만은 애터미라는 회사는 경영 지표로 봤을 때 경이로운 회사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한국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캐시프로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거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저는 기분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꿈꾸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막 예를 들면 이런 거 해요. 100평 아파트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는 분들은 오세요. 별도로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애인 프로그램이. 예, 정신지체 뭐 이런 분들 이제 별도로 도와주는 재단 이제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예. 그냥 100평 아파트 그런 거 있지.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되는 걸로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애터미는 지금 정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나 우리와 비슷한 이런 이 유통의 방문 판매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지 않아요. 어디를 경쟁사로 생각을 하냐면요, 할인 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과 가격으로 당당하게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이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런 제품들 중에서요, 할인 매장에서 찾아낸 그런 제품들도 여기에 제법, 이 감자라면 같은 경우도요, 할인 매장에, 백화점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보다는 우리가 200~300원 싸게 팔고요, 할인 매장보다는 100원을 싸게 팔아요. 물론 뭐 품질도 더 좋게 했다고 그 사장님은 얘기를 하세요. 막 스프에다가 뭐 조금 더 넣었다고. 그런데 뭐 그 차이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이제 할인 매장에서 파는 거나 저희가 파는 거나 품질은 거의 비슷해요. 조금 낫기는 한데, 그런데 일단 가격이 100원이 싸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어디서 사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애터미에서 사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순간에 돈이 벌리는, 내가 이익이 되는 그런 절대 품질의 제품들을 애터미에서는 취급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에서는 물건을 사는 순간에 내한테 이익이 된다. 앞으로요, 이 애터미가 전 세계를 휩쓸어 나갈 거예요. 저희 목표는요, 전 국민의 애터미 회원화예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할인 매장보다 싸고 TV 홈쇼핑보다 싸고 인터넷 쇼핑몰보다 생필품을 싸게 팔면은 회원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를 시키면은 소비자 집단을 한쪽에 50명만 만들면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소득자가 될 수 있고, 그게 되면은요, 임페리얼 마스터 한 달에 1억을 버는 그런 임페리얼 마스터의 8분 응선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80%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일 뿐이에요. 그럼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 그러면은 내 밑에 세일즈 마스터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명의 세일즈 마스터를 내가 만들어내면은 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4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세일즈 마스터 된 사람은 밑에 세일즈 마스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품 가서 권유를 해줘서 싸고 좋다는 얘기만 하고요, 사업자를 탄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세미나장에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 세미나장에 모시고 오는 역할이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설명을 해도 잘 안 먹히더라도 가서 들어보자 해가지고 앉혀만 놓으면은 여기에 리더들, 성공한 사람, 또 경영자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제품을 권유하는 소비자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제품 전달을 해주고 써보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쉬워요. 왜냐하면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라고 하면 돼요. 예, 반품하면 돼요. 근데 반품률이 0.12%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 낮아요, 반품률도. 자, 우리는 쓰던 화장품도 샴푸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반품을 해줘요. 현금으로 내주거나 새 걸로 바꿔줘요. 여러분들 손해 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요, 가끔은 프라이팬 쓰다가 반품해달라고 하면은, 공기청정기 쓰다가 봄철 지났더니 반품해달라고 그래.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화장품은 발라보기 전에는 품질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것은 썼던 것도 반품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공기청정기는 스펙을 보고, 이런 또 프라이팬은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여기 설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기 스텐 얼마나 좋은 걸로 이 소저리,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인체에 박는, 쇠 박는다고 그랬죠?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같은 등급으로. 그러면은 그런 걸 딱 보면은, 아, 이 프라이팬은 정말 기가 막힌 거구나. 가격은 얼마다. 그러면 꼭 써봐야 돼요? 안 써봐도 알아요? 네, 혹시 태우면은 다시 닦아서 광내 드리는 건 요거는 돼요. 그런데 쓰다가 잔칫날 쓰고 그 다음에 반품하고, 오늘 좋은 거 가르쳐 주네 정말. 그런 것은 하지 맙시다. 예, 그래서 이런 내구재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품질이 확인되고 스펙을 보면 품질이 확인이 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용을 하면은 그런 법적으로도 반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하시라 이거예요. 그건 다 두 말 안 하고 반품을 받아준다 하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 이런 건강식품, 화장품 이런 것에다가 스티커를 다 붙여가지고요, 이 스티커를 제거하면 반품이 안 됩니다, 이렇게 파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 다단계 업계에 정말 창피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 건강식품도 갖다가 드시다가 뭐 말했던 것만큼 효과 안 나네, 그럼 반품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써봐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막 주스 한 박스 가져가시고 몇 봉 남겨놓고 그 반품해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데서도 전혀 안 통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은 애터미에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콜센터 직원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회장이 다 된다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그래, 이러지 말고, 네. 우리 직원들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 회장님 이런 것까지 막 들어줘야 돼요 하고 저한테 막 도리어 저를 못 살게 그래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물 품질 확인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품을 다 해준다. 스펙을 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내구재 이런 것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쓰면은 반품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감안을 하셔서 움직이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당이 쭉 올라가는데 한 5천만 원 선 가면은요 거의 수당이 잘 안 올라가요. 5천만 원 선 1억은 거의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임페리얼이 되면은 한 1억 정도. 근데 어떤 회사는요 한 달에 100억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전체 수당 35%밖에 안 주는데 누군가가 쫙 위에서 빨아가 버리면은 밑에는 배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단이 상한선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후원수당 같은 경우는 한 3,500선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제 직급수당이 조금씩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5,000 정도에서 거의 멈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 1년에 한두 명 나오는 그런 정도는 한 1억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작했더라도 그 사람들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사람들 막 있다는데 나 이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모든 사람이 일본 사업자라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왜? 일본 사업자도 수당이 상한선이 딱 있어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1000만 번째 오는 사람도 정상에서 만나고 1억 번째 오는 사람도 정상에서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편없는 회사들 보면은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막 강의를 때려요. 그럼 3년 지나고 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부터 초기 3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늦게 시작하더라도 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우선 제품을 써보세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셔도 되니까 써보시고 이만한 품질, 이런 가격에 살 수가 없겠다 싶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하시는데 꿈을 가지고 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100세 시대, 앞으로 노후가 30년, 40년, 50년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대비를 해서 내가 1년, 2년 안에 최소 연금성 소득 200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그때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거의 80% 정도는 성공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밑에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도구로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들을 정말 성공시켜서 나보다도 더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면요,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힘든 그 순간도요, 같이 옆에 팀워크가 있으면은요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보니까 누가 성공을 하냐면요, 착한 분들이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 예, 착한 분들이. 그래서 애터미 정선상략, 정직과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다. 예, 세상에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여러분들도 뭐 왜 다단계 하냐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도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깨끗하고, 내부적으로 깨끗한 건 뭐예요? 세일즈 하는 사람이 정말 나부터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권하면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걸 써가지고 이런 이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면 그게 선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과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다. 이게 애터미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의 꿈을 꾸고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